살면서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깨어나려는 듯한, 하지만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묘한 압박감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누구도 선뜻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의문이 불쑥 고개를 들죠. 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타고난 것처럼 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만 맴돌며 삶의 불빛이 꺼진 듯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걸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수천 번도 더 보았고 저 자신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처음으로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단순히 열망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바로 올바른 종류의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능은 학업 성취를 위한 지능이나 우리가 칭송하도록 교육받은 IQ가 아닙니다. 저는 운명을 바꾸는 지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성지능, 재정지능, 그리고 행동지능이죠.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요,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가 운이나 기회 혹은 비범한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능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지침 속에서 빈털터리로 끝나는 반면, 평범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과소평가받던 이들까지도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진정한 풍요를 이루어내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차이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한 가지를 볼 줄 아는 능력에 있습니다. 돈은 이력서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에 반응한다는 사실 말이죠. 심리는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결과를 만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로운 결과를 원하면서도 생존을 위한 습관에 갇혀 살아갑니다. 절대로 통할 리 없죠. 이제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린 시절 집에 먹을 것이 전혀 없었던 어느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걸 알면서도 찬장문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그런 순간이었죠.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는 마치 저의 희망을 비웃는 듯 울렸습니다. 저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좌절감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청소 일을 해서 벌었던 아주 적은 수의 달러를 손에 쥐고 거리를 걸었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기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허름한 식당에 앉아 소박한 옷차림에도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의 비이성적인 충동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돈 거의 전부를 꺼내 그 가족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이 몇 초 동안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삶을 바꾼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소유하기 전에 먼저 풍요로움을 드러낼 때 비로소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요. 그 결정은 어떤 논리적인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는 당신의 통장 장외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면 천재이거나 비범해야 하거나 아니면 특권층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앙드레 에것이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제가 그와 함께 일했을 때 가장 큰 장벽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감정적인 문제였죠. 그는 뛰어난 능력과 화려한 경력, 그리고 재능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갇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열쇠를 돌리자 그의 경기력, 자신감, 꾸준함, 모든 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폭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능의 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올바른 종류의 지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지능이란 두려움, 의심, 그리고 미루는 습관이 어떤 경제 위기보다도 당신의 재정 생활에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수를 할까봐 두려워 중요한 결정을 얼마나 여러 번 미루셨습니까? 거절당할까봐 승진을 요구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 번 피했습니까?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믿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치셨습니까? 더 공부하고, 더 아끼고, 더 준비해야 한다고 얼마나 여러 번 생각하셨습니까? 실제로는 그저 행동하기만 하면 되었는데 말이죠.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능력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용기가 부족해서 좌절합니다. 당신을 제한하는 것은 외부의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밤 자신에게 되풀이하는 침묵의 이야기들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어쩌면 부는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닐 거라고 속삭이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말해보십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주었습니까? 누가 그 생각을 당신의 머릿속에 넣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왜 그것을 믿었습니까? 최신 경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재정적 결정 중 80% 이상이 불안, 두려움, 그리고 감정적 충동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지배할 때 그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자기 파괴적인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기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부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번성하기 위해 훈련된 마음이 아닌 그저 생존하기 위해 훈련된 마음으로는 어떻게 비범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머물게 만드는 똑같은 감정 지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듣기 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영상이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깨고 여러분의 재정 생활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하며 이미 검증된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첫 번째 중요한 질문에 기꺼이 맞설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영리하게 보이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기 당신의 첫 번째 강력한 선언이 있습니다. 부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멈추기로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 시작되는 심리적 구성물입니다. 사실 저 스스로도 저의 감정들이 제 재정적 결정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저 역시 두려움을 일종의 보호막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비판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준비되지 않았을까봐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런 두려움의 상태에서 살아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도 싹트기도 전에 사라져버립니다. 두려움이 나타날 때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들리는지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항상 완벽한 변명과 함께 찾아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만약 잘못되면 어쩌지? 후회하면 어쩌지? 하지만 여기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논리는 감정적 빈곤의 수학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감정적 빈곤은 언제나 재정적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가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사실을 직접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똑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자신들을 마비시키는 신념에 완전히 지배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에 의해 한계를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삶을 진정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할 한 걸음을 내디디려 할 때마다 그 무언가가 항상 나타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조건화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기 전에 이 채널의 성장을 위해 아주 간단하면서도 엄청나게 강력한 한 가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작은 행동이 이 콘텐츠를 살아있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며 여러분처럼 삶의 열쇠를 찾고 있는 이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합니다. 플랫폼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더 많은 참여가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이 바로 보답하고 이 움직임을 함께 이어나갈 최고의 기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지만 돈에 있어서는 감성 지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판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거의 아무도 돈, 감정, 위험,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강력한 충동에 이끌려 재정적 결정을 내립니다. 즉각적인 안도감이나 과도한 보호 심리입니다. 불을 파괴하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마치 그 구매가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돈을 얼마나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에 투자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 번 포기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 움직임, 즉 충동과 마비는 재정적 자유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저는 아주 잘 알려진 공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마틴 신입니다. 그는 훌륭하고 존경받으며 재능 있는 배우였죠. 하지만 경력의 한 시기에 그는 그의 안정성과 경력 경로를 해치는 성급하고 감정적인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능을 지속적인 번영으로 바꾸는 데 필요한 감정적 통제가 부족했습니다. 장기적인 비전, 꾸준한 전략,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감정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적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처럼 감정적으로 불균형한 자아가 내린 결정으로는 비범한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실패의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부를 이루는 사람들은 반드시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 당신을 흔들림 없이 지켜주는 것이 바로 감정 통제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두려움을 집중으로, 의심을 행동으로, 지침을 회복력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저는 연사로서 경력을 시작할 때 이 경험을 직접 했습니다. 저는 작은 행정회사에서 일하며 한 시간에 아주 적은 수의 달러를 벌었고 겨우 월세를 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터무니없는 꿈을 품고 있었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리 없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거의 전 재산을 털어 당시로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행사에 참석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 대금을 건네던 순간의 느낌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머리는 미쳤다고 소리쳤지만 가슴은 용기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앉았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행사 그 자체가 아니라 제 삶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믿기로 한 그 결정이었습니다. 사실상 투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분은 미래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조차 자신의 미래를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결정을 내 잠재력에 기반한 것일까? 아니면 내 두려움에 기반한 것일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모든 진정한 변화는 변명과 타협하기를 멈추기로 결정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평생을 노력하며 보내는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결정짓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행동하면서 안정감을 만들어갑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한 조건, 적절한 시기, 확실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당신은 자신의 마음에 파괴적인 메시지를 주입하게 됩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말을 충분히 오래도록 자신에게 되뇌면 당신은 정말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이미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행동 연구에 따르면 보통 수준의 위험이 따르는 재정적 결정을 내려야 할 때 70%가 넘는 사람들이 일종의 심리적 마비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뇌는 위험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위협에 직면하면 행동에서 당신을 멀어지게 하고 편안한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그 영역이 당신의 삶을 망치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실제 위험이 아닙니다. 그 위험에 대해 당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의 깊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을 붙잡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당신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면 외부의 운명도 바뀐다고요. 제 여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중 한 명이 바로 퀸시 존스였습니다. 창조적인 천재이자 세계 최고 음악 프로듀서 중 한 명이었지만 그의 감정이 자신의 위대함을 거의 망가뜨릴 뻔했던 격동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비전과 재능, 기회가 있었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비판, 지나친 행동, 충동적인 결정의 순환에 빠져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파괴할 위협에 처했습니다. 재능은 남아 있었지만 감정 관리는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감정이 지배할 때 아무리 위대한 천재라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감성 지능 없는 지식은 핸들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엔진은 있을지라도 길을 제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길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분이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삶의 수년 동안 저는 끊임없는 감정적 결핍감과 싸워왔습니다. 아무리 일하고 공부하고 성장하려 애써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두려움을 내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제가 자란 환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긴장감이 넘치던 곳이었죠. 그리고 그런 환경은 단순히 행동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을 형성합니다. 삶은 힘들다는 신념, 모든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신념, 한순간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신념. 저는 수년 동안 이런 패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제가 두려워하던 바로 그곳으로 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날까지 말입니다. 아무것도 충분하지 않은 곳.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충분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진정한 전환점은 부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저는 제 삶의 궤적을 영원히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미 풍요로운 사람인 것처럼 30일 동안 행동해보자고 스스로에게 도전했죠. 비록 그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라면 할 작은 결정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단호하게, 더 명확하게, 더 방향성 있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이 믿기 시작했고 제 몸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결과가 바뀌기 시작했죠.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이 모든 콘텐츠에서 단 한 번만 진행될 것입니다. 도전은 이렇습니다. 30일 동안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깊이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거대한 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미세한 결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더 전략적으로 저축하고, 더 의식적으로 지출하며, 더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같은 것 말이죠. 30일 동안 가장 강력한 당신의 버전으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0일의 끝에 무엇이 변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 자신감, 정신적 명료함, 행동 의지가 말입니다. 당신의 재정 생활은 항상 당신의 감정 생활을 따라갑니다. 절대로 그 반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돈이 먼저 오고 그 다음 자신감이 온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자신감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들은 변화 없는 결과를 원합니다. 내면의 비참함을 안고 있으면서도 외적인 번영을 원하죠. 풍요를 원하지만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작은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위대한 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런 점을 알아차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강력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선택한 정체성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돈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발생하는 감정들을 다루는 당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찾아오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 문제가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믿습니다. 낮은 급여, 불충분한 기회, 경제 위기, 그리고 불운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이 같은 사람들은 가장 큰 부의 도둑들이 자기 자신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불안감, 지출 후에 죄책감, 시도하기 전에 의심, 완벽한 변명 뒤에 숨겨진 자기 파괴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이미 알아차렸을 겁니다. 외부 세상을 통제하려 할수록 내면 세계의 통제력을 더 많이 잃게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풍요에 관해서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한 일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재정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거의 50%나 더 적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청구서, 빚, 미래, 불안감 등으로 걱정할 때 당신의 마음이 말 그대로 문을 닫아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기회를 식별하지 못하며 열린 길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감정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의 제한된 시야로 세상을 본다면 어떻게 불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견고해 보이던 비즈니스 리더들과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탄탄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인상적인 경력을 쌓았으며 겉으로 보기에는 체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위험한 결정, 예상치 못한 변화, 좋지 않은 분기, 이 모든 것이 감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과 지식은 있었지만 감정적 구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감정적 구조가 없으면 어떤 난기류도 폭풍이 되고 어떤 불확실성도 재앙이 되며 어떤 가능성도 위협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해에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삶의 한 단계를 지나고 있는데 모든 것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가장 작은 변화조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만 같은 시기를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와 같은 순간, 수년 전 저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지쳐 있었고 끊임없이 여행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저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려고 애쓰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죠. 그 시기 가장 힘들었던 날들 중 하나에 저는 함께 일하던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 저의 조언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죠. 호텔방에 홀로 앉아 완전히 지쳐있던 순간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자신을 위한 감정 에너지가 없다면 나를 믿고 의지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에너지를 찾아야 해. 저는 일어나 얼굴에 물을 끼얹고 심호흡을 한 다음 그 사람의 전화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방향을 되찾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의 방향도 되찾았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감정적 안개를 걷어주면서 제 안개도 걷어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엄청나게 강력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서 목적을 찾을 때 당신의 감정 에너지는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위대한 무언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재정적 결정은 더 이상 돈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영향력, 목적, 비전에 대한 결정이 됩니다. 이런 종류의 명료함이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종류의 명료함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난은 돈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의 부재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면 어떤 길도 너무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험해 보일수록 당신은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들수록 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번영할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혹독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사람들이 어떻게 반복되는 사이클에 갇히게 되는지 혹시 알아차려 본 적 있으신가요? 직업을 바꿔도 그들의 사고방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도 감정적 패턴은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해도 그들의 핵심 정체성은 그대로입니다. 속 깊은 평온함이 없는 이들은 배경만 바뀐 채 늘 같은 불안 속에 갇히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명료함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 망설임 없이 결단하며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저 반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진정한 부는 수동적인 반응이 아닌 능동적인 창조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를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한 여성에게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지만 감정적으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사명을 관철했습니다. 그녀가 시스템에 짓눌리지 않았던 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서적인 회복력이었죠. 자신을 침묵시키려는 모든 난관보다 자신의 비전을 더 깊이 믿었습니다. 이처럼 감성 지능이 발휘될 때 진정한 부가 생성됩니다. 왜냐하면 부는 단순히 돈을 넘어선 개인의 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진정한 부를 쌓아 올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정신으로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명료함은 행동을 촉발하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결과는 다시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감은 더 큰 명확함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강력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순환이며 내면으로부터 불을 쌓아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미래는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얻으려 애썼던 모든 것, 즉 재정적 번영, 기회, 안정, 인정,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근본적인 요소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지니는 정체성 말입니다.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고 좌절을 어떻게 이겨내고 불확실성을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취약할 때 여러분은 거창하게 꿈꿀지는 몰라도 행동은 아주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활한 형태의 자기 파괴입니다. 마치 발목에 족쇄를 차고 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같은데 오직 나만 뒤처지는 듯한 뚜렷한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왜곡된 감정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해, 돈은 위험해, 돈은 문제를 가져와, 부자가 되면 더 나쁜 사람이 돼와 같은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 이러한 말들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부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번영을 가로막는 내면의 갈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해롭다고 믿는 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번영을 고통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어떻게 풍요로움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에서 이러한 역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마비된 한 젊은이와 나눴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는 놀라운 아이디어, 진정한 기회, 귀한 인맥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늘 마지막 순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서 그는 자신이 부자가 되면 가족들이 자신과 멀어지고 뿌리를 잃게 되며 자신이 늘 믿어왔던 좋은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결정을 좌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회 부족 때문에 실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실패는 무의식적인 감정적 충성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에 대한 충성, 더 이상 의미 없는 두려움에 대한 충성, 오래전에 버렸어야 할 과거의 자신에 대한 충성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제가 이러한 내면의 굴레를 끊어내야 했던 한 시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어린 시절로부터 물려받은 감정적 패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결핍감이 일상의 동반자였으며 작은 장애물 하나하나가 생존 시험처럼 느껴지던 때였습니다. 그것은 제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한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도운 후에도, 그리고 상당한 성과를 거둔 후에도 저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를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했지만 결국 특별한 날로 변했던 그날, 저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정서적 번영에 대해 간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간견 중간에 저는 제가 겪었던 고난에 대해 삶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내면의 깊은 깨달음이었고 저는 이미 그 목적을 다했고 이제는 단지 저를 짓누를 뿐인 고통들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의해 지배당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정확한 순간 저는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비추는 듯한 깊은 명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을 살아남게 도왔지만
이제는 성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이야기에 얽매여 있는 한 진정으로 감정적인 번영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번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엄청난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성숙을 키우지 못해 막대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의 사례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놀드 슈워제네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거대한 인물이었고 여러 분야에서 인상적인 경력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감정적 충동으로 인해 그의 공적 이미지를 거의 파괴하고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부의 일부를 위태롭게 하는 개인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밖으로는 거대한 인물이었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거의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던 내면의 폭풍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통찰입니다. 감정적인 통제 없이는 가장 강인한 사람조차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실패를 연료로, 거절을 방향 전환의 계기로 장애물을 훈련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명한 전략, 흔들림 없는 일관성, 명확한 비전과 결합될 때 부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번영은 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손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내린 결정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확실함을 기다리다 놓쳐버린 기회는 또 몇 번이나 됩니까? 때가 아니다라고 확신하며 미뤄둔 꿈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완벽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행동하기 전에 나타나지 않고 행동 후에 생겨납니다. 행동이 정체성을 만들고 정체성이 미래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내면의 모든 것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재정 생활은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까요? 만약 여러분의 답이 한 단계 덜하면 여러분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시작하세요. 겸손하게 시작하세요. 완벽하지 않게 시작하세요. 두려움을 안고 시작하세요. 하지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이 끈질기게 매달리고 있는 과거의 자신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강력한 진술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 세상은 여러분과 함께 변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처럼 깊은 수준의 명확성, 목적의식, 그리고 내면의 힘에 접근할 때 내적으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시작한 그 동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닐 때 훨씬 더 큰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메시지 하나, 작은 몸짓 하나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누군가의 삶에 불꽃을 지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화가 여러분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웠다면, 즉 통찰이나 느낌 또는 행동하고자 하는 충동을 주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영향력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발생합니다. 이 경험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십시오. 이것이 어떤 순환을 끝내기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순환을 시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말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건설하고 성장하며 확장해 나갑시다. 이 여정은 활기차며 단 하나의 발걸음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